안녕하세요. 대베스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8월 22일 워트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워트도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1분기 대비해서 크게 차이가 나진 않지만 이 실적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한번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워트 같은 경우는 장비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 회사 같은 경우는 특히 사이클이나 전방 산업에 대한 분위기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우리가 여기와 관련된 밸류 체인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오늘 시간에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방 산업이 어떻게 흘러가기 때문에 워트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주가에 어떤 테마로 또 형성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실적부터 한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24년도랑 23년도 실적이랑 크게 변화는 당분간은 조금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에 아직 수주 계획이나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고, 일단은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1분기랑 뭐 대동소이하죠. 38억에 뭐 영업이익이 1, 2억 정도 되나 보니까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적자는 발생되지 않았고 흑자를 유지는 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지금 앞으로 더 중요한 거는 워트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레포트 자료를 가지고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IR 협회 리서치 센터에서 발간한 레포트 자료인데 이 산업 현황을 좀 보면서 되게 좀 중요한 전방 산업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가는 흔들렸지만 이 AI 투자가 지속이 된다라고 적혀져 있고 지금 올 초 때 AI 시장에 대한 피크 아웃 우려가 한번 출렁이었었죠. 엔비디아랑 그리고 또 엔비디아 블랙웰 공급 지연 부분,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 그다음에 NK레이 트레이드 청산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기 내용을 간단하게 한 번씩 좀 말씀드리자면은 엔비디아가 이 블랙웰 관련해서 이제 설계 이슈로 문제로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뭐 발열 이슈라든지 전력 소모 이슈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한 분기 미뤄졌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근데 사실상 업계에서는 그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대체 제품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 부분도 지금으로서는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계속해서 경기 지표 발표가 되고 있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확률이 가능성이 조금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같은 경우는 금리가 낮은 이전에 제로 금리였던 일본 돈에서 자금을 가지고 와서 금리가 높은 미국으로 이제 투자하는 부분인데, 미국은 금리를 지금 내린다 그러고 일본은 금리 올린다고 하다 보니까 미국이 들어왔던 일본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8월 정말 좀 악몽 같은 시간으로 워트도 주가가 크게 조정을 많이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투심이 많이 흔들리는 상태인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여기서 결론은 AI 투자는 계속 지속이 되었고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시장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조금 의미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AI 전환기의 초기라 판단을 하면서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게 AI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초입 부분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운사이클 진입이 아닌 반도체 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될 거다라는 게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다는 점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이 결국 실적에 대해서 그리고 산업 전망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지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제 강한 빅테크 기업들의 카펙스 AI 성장 견인 요소이다. 그러니까 이 카펙스가 이제 투자하는 금액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3년도 작년 연말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뭐 30%, 60% 가까이 증가세를 기록을 했고, 이 부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되게 좀 저는 많이 와닿았는데, AI에 대한 카펙스 집행에 대한 과소 투자가 리스크 과잉 투자에 대한 리스크보다 더 크다라는 부분이 강조를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많이 못해서
늦어지는 부분이 앞으로 그 격차가 더 크다라는 의미가 될 거고, 이 역설적으로 AI 관련된 투자는 계속해서 과도하게도 해서라도 투자하는 게 낫다라는 부분이 이 빅테크 기업들의 입장이다라고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지금 워트 같은 경우는 이제 테마가 이제 거의 확실히 정해졌죠. HBM 관련된 종목들을 위주도 있고, 이제 냉각 관련된 이슈,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 두 개 다 지금 아직까지 시장에서 반복될 수 있는 이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HBM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기술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그 공정 난이도도 올라가게 되고요. 거기와 관련된 장비들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공장들을 계속 투자를 집행을 하면서 거기에 장비 납품 부분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냉각 관련해서도 전력 소모 부분들의 개선 부분들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일까지 주가 변동이 조금 미미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내일 저녁 23일 금요일 저녁에 한국 시간으로 해서 파월 의장이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자, 역대 그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 의장이 발언을 했을 때 주가 변동폭이 되게 컸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파월 연준 의장에는 되게 조심스럽고 중립적인 단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시장에서는 그 부분을 확대 해석을 해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잘 체크를 해보고, 월요일 날 아마 그 부분이 한국 시초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좋게 시작을 하면 노란색 선인 21 이동 평균선 돌파를 하러 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반대로 좋지 못한 흐름을 간다고 하면은 다시 저점 부근을 터치할 가능성이 테스트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흘러갈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 시장은 어떻게 해석을 했고 그 순간에서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같이 또 나중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